누구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바로 경남도 내 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관교육복지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임금차별을 바로잡으라고 했는데 경상남도 교육청이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서 교육복지사 근무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익명으로 인터뷰하는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네, 교육복지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우선 교육복지사가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알려주실까요? 네. 교육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경제적으로나 교육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취약계층 학생과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학생이 찾아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하거나 그리고 교육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또 학생에게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을 또 직접 발굴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학생 개개인별로 관리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복지사님께서는 기관 교육복지사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전에 학교에서 3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기관 교육복지사로 근무한 지는 이제 1년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관 교육복지사하고 학교 교육복지사하고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경남에 기관 교육복지사분이 25명, 그리고 학교 교육복지사분이 58명 해서 총 83명의 교육복지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학교 교육복지사는 근무하는 학교 교내에 있는 이제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관 교육복지사는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이제 배치되어서 학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중학교를 모두 담당해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교육복지 안전망이라는 업무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기관 교육복지사와 학교 교육복지사 사이에서 임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기관 교육복지사 사이에서 임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건가요? 현재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합쳐서 약 52만 5천 원의 임금 차이가 나는데요. 근무한 경력에 따른 또 수당은 근속수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또 따로 차등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속수당과는 사실 관련이 없고 그 부분 제외하고도 동일 직종에 따른 임금만 놓고 봤을 때 매월 52만 5천 원의 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 53만 원가량의 임금 차이가 난다는 건데 네네. 우선 저희가 쉽게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육복지사와 신규 교육복지사라고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각 지역의 지원청에 근무하는 기관교육복지사라는 게 이제 사실로 같고요. 그리고 하는 업무 또한 동일합니다. 시군의 차이인 거지 다른 차이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임금 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저희끼리 구분하기 쉽게 2022년 3월 이전의 채용자를 기존 기관교육복지사 그리고 이후에 채용된 저를 포함한 이제 기관교육복지사를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라고 해서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같은 기관교육복지사인데 채용 시기에 따라서 이제 임금이 다르다는 건데 문제는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3월 경남에 이제 전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사를 확대 배치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기관교육복지사로 계시던 자리에 또 신규 기관교육복지사가 배치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도 기존과 신규 사이에 전보도 가능한 상태거든요. 이게 업무가 다르다면 사실 전보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신규 교육복지사라고 해서 같은 일을 하고 근데 다른 임금을 받게 된다면 이 교육복지사분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또 반발도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월급이 다르다라는 걸 언제 처음 알게 되셨어요? 3월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던 중에 2022년 3월 10일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발송된 인력 운용 계획이라는 공문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요. 단지 신규라는 이유 때문에 기관 교육복지사 이제 기존에 계시던 교육복지사분과 다른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응시할 당시에는 채용 공고문 보고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그 당시 일을 이제 시작하는 시기였는데요. 예. 상대적인 박탈감과 또 허망함에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저희 업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인 만큼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일의 가치만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제 힘들면 힘들수록 그리고 또 바쁘면 바쁠수록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달라야 하나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고 그 사실이 지금도 저희를 아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경남도 교육청의 공문 얘기하셨는데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단체 협약을 한 이후에 급여 체계를 바꿨던 거죠? 도교육청 담당자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와 단체 협약을 한 이후로는 유형 외 임금으로 채용을 하지 못함을 이유로 들어서 저희를 기존 유형 외의 임금이 아닌 인류형의 낮은 임금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따른 명확한 근거 조항을 또 따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에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임상심의사도 직종이 있거든요. 그분의 경우 2022년 저희와 같이 동의 없이 인류형으로 갑자기 채용 공고가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낮은 임금을 그렇게 해서 채용이 돼서 적용을 받다가 채용 이후 차별이라는 반발로 인해서 유형의 임금으로 다시 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임상심리사의 임금은 다시 시정을 했군요. 네. 그리고 올해 2023년 3월에 또 이제 채용 공고 올라왔었는데, 기존과 차별이 없는 유형 외 임금으로 임상심리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교육청 담당자 말대로 단체 협약이 이유였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교육복지사의 임금도 그러면 똑같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후에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셨는데 당시 경남도 교육청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경상남도 교육청 담당자는 채용 경력의 요건을 이제 완화시켰고, 그리고 기존 기관 교육복지사의 노하우 전수를 한다, 이제 후배들이 오면, 이런 이유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국가인권위로부터 이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채용 요건의 경우에는, 기존을 채용할 당시에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 분야 중에 4년의 활동 경험이 있는 자가 채용 기준이었고요. 저희 이제 신규를 채용할 때는 국가 자격증인 사회복지사 1급과 또는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를 했었고 경력 또한 교육복지로만 한정을 해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인권위가 봤을 때는 요건이 완화되었다고만 볼 수가 없다라는 결정이 나왔고 그리고 멘토링을 통한 노하우 전수도 선임자로서의 역할로 이해되는 거지 이게 업무의 질적 차이로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예, 결국 인권위에서도 임금 차별이 맞으니까 바꾸라고 한 거죠? 네, 인권위 결정문 소결에 보면 신규 채용한 기관 교육복지사에 대해 기존 기관 교육복지사와 달리 급여 체계를 인류형으로 적용하여 임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할 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이렇게 결정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권고안을 받고 나서 경남도 교육청이 90일 이내인 3월 4일까지 이런 차별을 어떻게 시정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네,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엄연히 다른 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사유로 불수용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같은 시기에 6개월간 근무를 하셨던 기간제 또 신규 기관 교육복지사분들이 계셨는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신청을 하셨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헌법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고 노동위원회는 기간제법을 바탕으로 적용을 하는 차이가 있어서 노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기간제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것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네, 노동위원회의 이제 결정문을 보면은 기본급을 적게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당한 처우가 존재하나 이를 기간제임을 이유로 한 처우는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거든요.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해당 건은 기간제에만 차별이 한 것이 아니라 2022년 3월 이후의 채용자 12명 모두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러한 결정문 내용을 모두 다 보고도 기각이라는 단어에만 집중을 했고요. 기간제 분들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이 기각인 결정을 무기계약직인 신규 기관 교육복지사 모두에게 적용해서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권고니까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거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관련 기관들이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도교육청 담당자 또한 끝까지 불수용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도교육청 담당자는 도교육청이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과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서 시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도 또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시정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과태료가 발생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기각을 지키지 않아서 과태료가 발생하는 거. 그리고 또 노동위는 일단 저희와 관련한 판결이 아니고요. 예. 네. 다른 교육청에도 기관 교육복지사가 있잖아요. 다른 교육청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육청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만을 위해 채용을 해서 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업무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직종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 기관 교육복지사에게 다른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남도 교육청만 유일하게 다른 임금을 주고 있다는 거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만 봐도 유형을 통합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 중 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 교육복지사들에 대해 입사 시기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는 없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계속 차별 시정을 요구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네, 그럼요. 학생들의 교육 격차와 차별 해소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교육감님이 추진 정책 방향에 따라서 확대 배치한 직종이 저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저희의 임금을 차별 지급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1년 가까이 시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리고 저희와 직접 소통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교육복지과 담당자분만이 대처할 뿐인데 이마저도 전보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묻히지 않고 박종훈 교육감님이 모른 척할 수 없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 박종훈 교육감은 노동, 존중, 교육 행정을 공약했었는데요. 그런 만큼 직접 대화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직 기관교육복지사의 얘기를 익명으로 들어봤습니다.